아니, 갑자기 이게 왜 인식이 안 되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사원증이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삑 하는 소리가 나야 할 타이밍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그 문 앞에 서서 저는 잠깐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 달아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출근 시간은 이미 9시를 조금 넘긴 상태였고 뒤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서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제 뒤에서 조용히 다른 출입구로 돌아갔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사원증을 찍었습니다. 삑, 빨간 불, 삑, 또 빨간 불.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는 걸. 김태성 부장님 맞으시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안팀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인사팀에서 먼저 들르시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의미는 단순했습니다. 여기로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방향을 돌렸습니다.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옆 건물에 있는 인사팀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아니, 문제는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업무가 조금 많아졌고 회의에서 몇 번 지적을 받았고 팀장이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인사팀 문 앞에 섰을 때 손이 쉽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노크를 하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팀 부장 오동혁, 그리고 처음 보는 직원 한 명, 마지막으로 박준호 팀장. 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부장님? 평소와 똑같은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앉으라는 말을 듣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출력되어 있는 문서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팀 부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근무평가 및 조직 운영 방향을 고려했을 때 그 뒤에 이어진 말들은 솔직히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문장은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부로 직무 배제 조치가 시행됩니다. 직무 배제?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종이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이미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서명할 자리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검토해 보시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성과입니다. 짧았습니다. 너무 짧아서 오히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최근 프로젝트 결과, 그리고 업무 처리 속도. 그는 계속 설명했지만 저는 그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다른 장면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제가 그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때는 분명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부장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맡았습니다. 야근도 했고 주말에도 나왔습니다. 자료를 다시 만들고 보고서를 몇 번이나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전부 성과 미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는 인사팀이 아니라 박준호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담당자가 이어받았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이상하게도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제 사원증이 막혔는지, 왜 제 자리가 없어졌는지, 왜 사람들이 저를 피했는지 이미 정리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서명해 주시죠. 종이를 제 쪽으로 밀어왔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손이 떨리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27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한 번도 회사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도 버텼고 사람이 나갈 때도 남았습니다.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먼저 나가게 생겼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펜 끝이 종이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게 정말 내 잘못인가? 아니면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결과인가? 저는 결국 서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 건물 안으로 끝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추락의 시작이라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도 저는 평소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나가지 말라는 말을 들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직무배제라는 말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지만 일단 집에 있는 건 더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회사 건물 앞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너편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그런지 회사 사람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먼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아봤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모른 척했을 뿐입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습관처럼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아침마다 쌓여있던 업무 메일들이 그날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예 저를 빼고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시간쯤 앉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한 번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보낸 사람은 이수진 대리였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괜찮냐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는데 괜찮다고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다. 그리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날 하루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몸은 이상하게 더 피곤했습니다. 집에 돌아갔을 때 아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음 날 저는 다시 카페로 나왔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 마치 출근하듯이 앉았습니다. 그게 그나마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주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회사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그리고 그 중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 팀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눈치를 보더니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사를 할까 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그 팀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날 오후 이수진 대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부장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가 아니라 조금 떨어진 골목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나서야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팀에서 얘기 나오고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장님 맡으셨던 프로젝트, 다른 분이 맡아서 진행 중이에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슨 뜻이야? 제가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던 것처럼 그렇게 보고 올라갔어요. 그 말은 제 방식이 틀렸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니, 제가 틀린 사람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평가도 다시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미 직무는 뺏겼고 이제는 평가까지 다시 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좋게 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해주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이수진 대리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부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끝났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제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이미 방향이 정해진 과정이라는 걸.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처음으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했던 일들, 프로젝트 진행 과정, 보고했던 내용들, 기억나는 대로 전부 적었습니다. 증거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적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다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보고서가 수정됐던 날, 회의 내용이 바뀌어 전달됐던 순간, 결제 라인이 갑자기 바뀌었던 이유, 그때는 그냥 지나갔던 일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생각이 반복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상황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생각이 제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회사였습니다. 화면에 찍힌 번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김태성 부장님, 오늘 오전 회의에 참석 요청드립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직무 배제 상태였고 출입도 제한된 상황에서 회의 참석 요청이라니 이상했습니다. 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보안팀에 전달해 두겠습니다. 그 말은 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게 기회인지 아니면 마지막 확인 절차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가지 않으면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끝날 것 같았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섰을 때 어제와는 다르게 출입이 허용되었습니다. 사원증이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삑!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오늘은 들어와도 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회의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안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 시선이 낯설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맞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자리라고 불리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누군가 대신 앉아 있다가 비켜준 자리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발표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였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자료를 보는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분명 익숙한 자료였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달랐습니다. 숫자가 바뀌어 있었고, 그래프가 뒤집혀 있었고, 결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태성 부장님, 혹시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은 설명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을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를 향한 시선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자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누군가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준호 팀장은 웃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이름으로 올라온 자료입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제가 만든 틀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핵심 수치들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수치 하나로 결론이 완전히 뒤집히는 구조였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바꾼 것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수치 누가 수정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적이 더 길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한 임원이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 말은 사실을 묻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실패입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제 책임이 되었습니다. 부장님, 이 정도 결과면 박준호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사직서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았을 뿐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야 했습니다. 억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것, 이미 정해진 방향이라는 것,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가기 직전에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것처럼 그 장면이 이상하게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닫고 나왔을 때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평가도 아니고 우연한 실수도 아니라는 걸, 누군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는 걸,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다는 것도.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당하고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지 못한 것에 더 가까웠습니다. 출입은 가능했지만 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회의도 없고 업무도 없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회사에 앉아 있는 건 버티는 게 아니라 버려지는 기분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회사 건너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9시, 같은 자리, 같은 시간, 출근하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그나마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착각을 유지해주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착각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피하는 느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아예 없는 사람처럼 지나갔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사라지는 방식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커피를 한 잔 더 시켰는데도 몸이 계속 가라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짧아졌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 공기를 마시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어지러워졌습니다. 시야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겨우 벽을 짚고 서 있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말이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고 나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지금 상태 계속 유지되시면 큰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남았습니다. 큰 문제. 그게 뭔지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굳이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몸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저를 보고 한참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병원 다녀왔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길었습니다. 그만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많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만두라는 말이었지만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 자체를 놓으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사람 같지 않아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사람 같지 않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가 저녁이 되면 돌아가는 생활. 누군가를 피하고 누군가에게서 피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기다리는 하루.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회의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화면에 떠있던 자료, 바뀌어 있던 숫자,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사람들. 그 장면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깼습니다.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더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버티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버티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라면 납득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맞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였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다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보고서가 언제 수정됐는지, 회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억을 하나씩 꺼내서 연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준호 팀장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적는 순간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버티는 문제가 아니라 싸워야 하는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걸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몸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고, 회사에서는 이미 밀려나고 있었고, 가정에서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언가를 더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버티는 것 말고 다른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싸움이 될지 포기가 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낸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밥은 거의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는 있었는데 계속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걸 한참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나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회사도 안 나가고 그렇다고 그만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뭐예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한참을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려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뭘 기다려요? 그 질문이 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건지,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정리해 주기를 기다리는 건지, 그저 지금 포기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하나로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버티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냥 끌려다니는 거지.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몸 상태도 안 좋다면서요. 병원에서도 그랬잖아요.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고.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걱정과 화가 섞인 말투였습니다. 당신 혼자 버티는 거면 말 안 해요. 그 말에서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한 문장이 가슴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힘든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같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현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월급도 줄어든 상태잖아요. 그것도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생각하지 않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숫자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버티는 선택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두면 아내가 말을 꺼냈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적어도 다음은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현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만두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이 한 번에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 아직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 그 말이 나왔을 때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 질문에는 조금의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만든 것 같아. 그 말을 하는 순간 스스로도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증거도 없는 말이었고 확신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질문이 이번에는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걸 밝혀내면 뭐가 달라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뭐가 달라지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벌어진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길 수 있는지 아닌지 그걸 판단할 만큼 상황을 다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 당신 잃기 싫어요. 그 말은 회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몸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잃을까봐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로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만두면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이 상태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두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반대로 계속 가면 몸이 더 망가질 수도 있고 결과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수진 대리였습니다.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급하게 들렸습니다. 부장님 지금 회사에서 21번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인사팀에서 자료 정리 들어갔어요. 그 말이 끝났을 때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자료 정리, 그 말의 의미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기록을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한 방향으로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아마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단계, 그건 분명했습니다. 권고사직, 혹은 그보다 더 직접적인 방식.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선택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버틸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싸울 것인가. 그 전화는 아침 일찍 왔습니다. 발신자는 인사팀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받기 전부터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받았습니다. 김태성 부장님, 오늘 오후에 면담 가능하십니까? 짧고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면담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그 시간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료를 챙겨야 하는지, 말을 정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가야 하는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멈췄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원증이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삑! 그 소리가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회의실이 아니라 작은 면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팀 부장 오동혁, 그리고 실무자 1명, 마지막으로 박준호 팀장. 그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인사팀 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준비된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최근 근무 평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파일이 제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과 미달 및 조직 기여도 부족.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들이 하나씩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행 지연, 효율성 저하, 전략 오류, 그 단어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을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용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맥락이 달랐습니다. 과정이 빠져 있었고 중간에 있었던 변경 사항들이 전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결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실패. 이건 제 자료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분명했습니다.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중간에 변경된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기록. 이미 정리된 문서. 그게 기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과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기록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팀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그럼 반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자료 있으십니까? 그 질문이 끝났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노트에 적어둔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기억, 정황, 의심. 하지만 그건 전부 자료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인사팀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조직과의 적합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 말은 사실상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파일에서 다른 종이가 꺼내졌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권고사직, 다른 하나는 지방 발령.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그 말이 이어졌지만 저는 이미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모두 같은 의미였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한 번 더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인사팀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회사 입장.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럼 제 입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종이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권고사직, 지방 발령, 둘 다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리 방식이 다른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 질문이 다시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서명하면 모든 게 그들의 기록대로 끝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되고 제가 실패한 사람이 되고 그게 공식적인 결론이 되는 것, 그게 남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모두가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생각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만두면 끝난다. 싸우면 더 힘들어진다. 몸은 버틸 수 있을까? 가족은 괜찮을까? 그 모든 생각이 지나간 뒤에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선택이었습니다. 아직 끝내지 않겠다는 선택. 면담실을 나왔을 때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퇴사가 아니라 끝까지 가야 하는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면담실을 나오고 나서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회사 건너편 카페로 향했습니다. 습관처럼 앉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더 이상 시간을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정리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아무것도 놓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면담에서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성과 미달, 조직 적합성 부족, 권고사직. 그 단어들이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단어들이 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든 결과인지 그 차이를 확인하지 않고 끝내면 나중에 스스로 납득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수진 대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문자가 아니라 메시지 하나였습니다. 부장님, 잠깐 괜찮으세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짧게 답을 보냈습니다. 괜찮다. 몇 분 뒤 그녀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나서야 제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앉자마자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오늘 면담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한 번 더 주변을 확인한 뒤 목소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지금 평가 자료 관련해서 얘기 돌고 있어요.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원래 자료 부장님이 만드신 거. 그녀가 말을 고르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중간에 수정된 거 맞아요. 그 말이 나왔을 때 몸이 잠깐 굳었습니다.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확인되는 순간은 달랐습니다. 누가 했는지 알아? 제가 물었습니다. 이수진 대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수정된 파일이 올라온 시점이 이상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업무 시스템 기록이었습니다. 파일 수정 시간, 업로드 시간, 결제 흐름, 그게 전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건 제가 말을 꺼냈다가 멈췄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제가 보고를 올린 이후 중간에 한 번 더 수정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제가 올라간 흐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수정이 제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거 출력 가능해? 제가 물었습니다. 이수진 대리는 잠깐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방법은 있어요. 그 말이 끝났을 때 처음으로 상황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하는 쪽이었습니다. 기록을 보고 결과를 듣고 통보를 받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조금 이동한 느낌이었습니다. 부장님, 이수진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실 거 아니죠?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저는 잠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생각보다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미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직 결정 안 했다.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싸울지, 그만둘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는 것. 그건 확실했습니다. 이수진 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나왔을 때 잠깐 멈칫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찮겠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깐 웃었습니다. 솔직히 안 괜찮죠? 그리고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짧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만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하루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카페에 앉아 있는 시간은 같았지만 그 안에서 하는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노트를 꺼내서 기억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했고 이수진 대리가 보내주는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정된 파일, 바뀐 결제 라인, 삭제된 보고 내용, 그게 전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는 역시 박준호 팀장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 적는 순간 이번에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박또박 적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다. 실수가 아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이제는 버티는 이유가 아니라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확인이었습니다. 이수진 대리가 보내주는 자료를 하나씩 비교하는 정도였습니다. 파일 수정 시간, 결제 순서, 보고 내용의 변화, 그걸 맞춰보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부분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그게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언제 개입했고 어디에서 내용이 바뀌었고 어떤 시점에 결론이 뒤집혔는지 그게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특히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제 라인이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보고를 올리면 팀장, 그 위 임원으로 올라가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특정 시점부터 중간에 다른 결제자가 끼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제자는 항상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박준호 팀장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거 너무 명확한 거 아니냐? 제가 중얼거리듯 말했을 때 이수진 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걸 증거로 쓸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건 전부 내부 기록이었습니다. 접근 권한이 제한된 자료였고 공식적으로 꺼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즉, 알고는 있지만 증명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게 가장 애매한 위치였습니다. 외부로 가져갈 수는 없나? 제가 물었습니다. 이수진 대리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가능은 한데 위험합니다. 그 말은 방법이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을 넘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이건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싸움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느낌이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있을 때 누군가 저를 보는 것 같은 느낌, 회사 앞을 지나갈 때 익숙한 사람들이 갑자기 시선을 피하는 순간, 그게 몇 번 반복되자 느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부장님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수진 대리가 말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그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자료 접근 기록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잠깐 굳었습니다. 접근 기록, 누가 언제 어떤 파일을 열었는지 전부 남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뭘 보고 있는지 이미 확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동안 정리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용히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눈에 띄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라졌습니다. 지금 멈추면 지금까지 한 게 전부 의미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수진 대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보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부장님,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자마자 그녀가 바로 말했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부장님 얘기 꺼냈어요.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얘기?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상황이 정확하게 정리됐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대리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인사팀에서도 다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이어졌습니다. 두 군데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팀장, 그리고 인사팀.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리 단계였습니다. 저를 향해서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분명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할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날 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확인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 그게 어떤 방식이든.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시작하면 정말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번호였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김태성 부장님,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인사팀이었습니다. 내일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그 말이 나왔을 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 이제 오는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면담이 아니라 다음 단계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몸이 무거웠습니다. 잠을 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깨어 있었고 몸만 따라오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통화했던 인사팀 번호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준비된 건 없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아내가 한 번 물었습니다. 오늘 회사 가요?
저는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섰을 때 잠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워졌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사원증을 찍었습니다. 삑! 이번에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한번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몇 년은 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의실이 아니라 이번에는 사무실이었습니다. 제자리로 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면담이 아니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앉았을 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키보드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우스 클릭 소리,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저만 조금 다른 상태였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인사팀 직원 2명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자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순간 주변 공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고개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김태성 부장님, 인사팀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았습니다. 그 직원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굳이 따로 가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다 보는 앞에서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 입장이 정리됐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근무 종료 처리 진행됩니다. 그 문장이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근무 종료,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개인 물품 정리해 주시면 그 말이 이어졌습니다. 짐을 싸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이 잠깐 느려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리는 그대로였는데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고 지금 상황에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앉아서 책상 위를 바라봤습니다. 몇 년 동안 쌓여있던 것들이었습니다. 볼펜, 메모지, 파일 몇 개, 그리고 작은 액자 하나. 그걸 하나씩 손에 들었습니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내 자리였다는 걸, 이게 내 시간이었고 내 일이었다는 걸. 주변에서 누군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말을 걸면 더 불편해질까봐 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급하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작은 메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적어줬던 메모였습니다. 부장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가방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그 말이 절차의 끝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가기 전에 한번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볼까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안에 제가 있을 자리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도를 걸어 나왔을 때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무거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버틸 것도 더 고민할 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왔을 때 햇빛이 조금 강했습니다. 눈이 잠깐 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그 단어를 그제야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정말로 그들의 기록대로만 남게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화도 아니고 억울함도 아닌 조금 더 단단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방 안에 넣어둔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펼쳤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나오고 나서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고 시간은 그대로인데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습관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출근하던 시간에 맞춰서 눈이 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는 순간마다 잠깐 멈추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지? 그 질문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억지로라도 밖에 나갔습니다. 집에 있는 게 더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카페로 갔습니다. 회사 건너편 늘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도 꺼내지 않았고 자료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는 걸 보고 점심시간이 지나가는 걸 보고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 걸 보면서 그 시간을 그대로 지켜봤습니다. 그게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그 카페도 편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가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집에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TV를 켜두고 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소리만 들렸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광고가 나오고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모든 게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 제가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밥을 차리고 일을 하고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그게 더 편했습니다. 괜히 위로하는 말이 나오면 더 불편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녀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 써볼래요? 그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력서,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단어처럼. 좀 쉬었다가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아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멈춰 있는 건지 그 차이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휴대폰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연락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했던 외부 협력사 대표였습니다. 몇 년 전에 프로젝트를 같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도와줬던 입장이었습니다. 문득 그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먼저 연락하는 게 괜히 불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도 별다른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조금 지나고 거실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한 번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한 번 보고 지나칠까 했습니다. 요즘은 모르는 번호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갔습니다. 받았습니다. 김태성 부장님 맞으시죠?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말투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상대방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혹시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말이 나왔을 때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같이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 예. 제가 짧게 대답하자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잠깐 말을 고르더니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요즘 상황 들었습니다. 그 말이 나왔을 때 몸이 잠깐 굳었습니다.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같이 일하면서 느꼈던 게 있어서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끝났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예상하지 못한 방향의 연락이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누군가가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깐 웃더니 말했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아주 작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었지만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무언가 하나가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짧게 하나를 적었습니다. 연락 옴.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지금까지의 기록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남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회사 근처가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멀리 잡은 느낌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2정거장을 더 가서 조금 한적한 골목 안쪽에 있는 카페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데를 일부러 찾아올 일이 없었습니다. 항상 회사 근처에서 짧게 만나고 빠르게 이야기하고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시간이 넉넉했고 갈 이유도 하나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부장님. 그 말이 조금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부장이라는 호칭이 지금 제 상태와는 맞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굳이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안부를 묻고 날씨 이야기를 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냥 쉬고 있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 말에 대해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그때 프로젝트 이후로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쉽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납기 문제, 내부 갈등, 변경된 요구사항, 그걸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결과 만든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이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저희가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게 조금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과 미달, 전략 오류, 그 단어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락드렸습니다. 이제야 본론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자세를 조금 고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그 말이 나왔을 때 아직은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달랐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본 사람. 그 말이 끝났을 때 의도가 분명해졌습니다. 저를 보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그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조금 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같이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나왔을 때 시간이 잠깐 멈춘 느낌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이런 제안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동시에 지나갔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 면담실, 정리된 책상, 가방에 넣었던 물건들, 그 장면들이 짧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리,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꺼냈다가 멈췄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태가 제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리가 안 된 상태라 그 말이 솔직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이 조금 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진지하게 들렸습니다. 가볍게 던진 제안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부장님, 그때 그가 잠깐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 쪽에서 제안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비슷한 제안이 있었던 걸 어렴풋이 기억했습니다. 그때는 거절했습니다. 회사에 남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때 안 오신 거 이해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말이 조용하게 남았습니다. 상황이 다르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선택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니, 이제야 다른 선택지가 생긴 상태였습니다. 그날 만남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똑같은 거리였고 똑같은 날씨였는데 느낌이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실패한 사람이 맞는가? 그 질문이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과거를 정리하는 기록이었다면 그날은 앞을 생각하는 기록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짧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이제 더 이상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이 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결정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은 했지만 이미 마음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적어왔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천천히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함으로 시작된 기록이었고 중간에는 확인을 위한 기록이었고 마지막은 버티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그걸 다 읽고 나서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기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과거를 붙잡기 위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른 걸 선택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답장이었습니다.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것도 없었고 굳이 이유를 붙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뒤 새로운 사무실에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크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회사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책상 몇 개, 컴퓨터 몇 대, 그리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전에 있던 사무실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편했습니다. 누군가의 자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부장님, 이쪽 자리 쓰시면 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태성이라고 부르세요. 그 말이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다시 일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방향을 잡고 하나씩 맞춰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걸 직접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조금씩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계약 하나, 작은 성과 하나, 그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전에 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맞았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협업 요청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에 그걸 보는 순간 잠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뭔가 정이 올라왔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겼습니다. 그게 더 맞는 반응 같았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회사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예전에 매일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건물도 그대로였고 사람들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달랐습니다. 그 안에 제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도 않았고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난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잠깐 서 있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끝. 잠깐 생각하다가 그 밑에 하나를 더 적었습니다. 다시 시작. 그게 더 맞는 말 같았습니다. 버텨서 이긴 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자리를 다른 곳에서 찾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제가 지켜낸 전부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